네, 4장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쭉 봤는데 이거는 PPT 위에 쓰는 것보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좀 노트에다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이건 2장 아니죠. 4-2장이고 자 일단 뭐였죠? 강의 제목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7개의 화학 그룹. 그거를 그냥 써드릴게요. 이런 거를 작용기라 그래요. 우리 몸에서 실제 어떤 작용을 한다. 작용기라고 하고 이제 뭐 생체 작용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체 작용기고 이게 뭐 작용기가 무슨 뜻일까요? 뭐 물질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물질의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선은 가장 간단한 게요. 뭐 수산기 뭐 영어로는 하이드록시기 뭐 그럴 거야 아마. 하이드록시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겁니다. 이거 OH 기단. 이거를 뭐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뭐 이제 알코올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생물에서는 하이드록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엄청 자주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전기음성과 꽤 큰 친구죠. 그러니까 극성이에요, 얘도. 극성 작용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축합이 가능하다. 축합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축합이라는 게 뭘까요? 물 빠지면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뭐 C 뭐 이 정도만 하고 여기 OH가 붙었고 뭐 수소가 붙은 친구가 있다. 뭐 이제 여기에 좀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요, 얘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이거를 연결해 버려요. 실제 반응이 얘랑 반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탄소가 4개죠. 4개.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여기는 수소 유지, 여기는 OH 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좀 헷갈리실까봐 번호를 매겨드리면 얘가 1번, 2번, 3번 탄소 이거를 예를 들어 4번 탄소라고 보면 1, 2, 3, 4가 여기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드가 생긴 겁니다. 물이 빠지면서요. 이거를 탈수 축합이라 그래요. 생물학에서는 보통 축합 반응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거의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만약에 화살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또 갈라질 수 있다는 소린가요? 맞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분해. 물을 가해가지고 부셔버렸다. 가수분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시 써드릴게요. 탈수 축합 반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OH랑 수소가 만나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달라붙는 경우 이거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 그러고요. 그거 반대로 물을 집어 넣어가지고 분해해버린다. 그걸 이제 가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가수분해 관련해서요. 가수분해는 효소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에다가 뭐 우리 손 씻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도 부셔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손 닦을 때 그냥 잘 닦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효소 없으면은 안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는 뭐 효소가 필요한데, 엔자임이라고 그러죠. 효소를. 효소의 이제 명명법이 있는데, 뭐 블라블라아제예요. 블라블라아제. 뭐 여러분들 뭐 카탈라아제, 뭐 카탈레이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카탈레이스, 그리고 뭐 아밀레이스, 아밀라아제 막 이런 거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가수분해 반응을 할 때 필요한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제, 무슨 에이스, 뭐 이런 명명이 붙었다. 대부분은 가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수분해 효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효소라는 게 뭐죠,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 낮춰가지고 반응이 좀 잘 가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효소 파트에서 또 다시 배울 거니까요. 하여튼 효소는 그 반응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애다,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수상기를 정리해 보자면, 뭐 중요한 건 극성이고 축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 물 빠지면서 뭐 축합이 됐다, 그럼 이제 탈수 축합이라 하는 거고, 반대로 뭐 물 뿌려가지고 뭐 효소가 도와주겠지만 당연히, 효소가 도와주는데 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부실 수 있었다. 그럼 이거를 가수분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카르보닐기, 카르보닐 그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요, 어느 부위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요. 이게 카르보닐인데, 이거 유기화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유기화학이랑 사실 생물학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르보닐기, 이렇게 이중결합에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카르보닐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유기화학에서. 그래서 얘도 당연히 산소 붙어 있으니까 극성일 거고요, 당연히.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극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을 구분합니다. 당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세포학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당을 구분한다라는 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카르보닐기는 뭐 다시 정리해서 극성이고 당을 구분하는 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카르보닐기는 뭐 유기화학에서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뭐 생물학에서는 그냥 당 구분하는 정도?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르보닐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왠지 비슷한 거 하나 있을 것 같죠? 카르복실기예요. 이거 그 유명한 COOH죠. 그 아세트산 할 때 아세트산에 붙어 있는 그 작용기였죠. 카르복실기예요. 카르복실기, 이거는 그리고 단백질, 이제 아미노산에도 필수적으로 붙어 있는 요소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얘는 음전화성이에요. 왜요? 이거 COOH라며 음전화가 아닌데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을 할 거잖아요. 이제 주인공은 생물이에요. 생물.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 될 거고,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주요한 pH가 있겠죠. 사람 몸의 pH가 뭐 한 7에서 8 뭐 그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아까 전에 적정곡선도 보셨지만서도, 이게 얘가 pK가 몇이었죠? pK 아까 4.76인가 막 그러지 않았나요? 4.76을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COOH 붙은 거랑 COO 마이너스로 해리된 상태가 1대 1이다. 예? 이때 딱 절반 된다 이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체 pH는 뭐 거의 한 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H가. 그러면은 pH가 더 높아지면 얘랑 얘 중에서 pH 7에선 누가 더 많을까요? 아까 적정 곡선을 봤듯이 얘가 더 많겠죠? 왜 그러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3장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OH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여기 위로 갈수록 pH가 증가하는 뭐 그런 그래프다 했을 때 뭐 이쪽이 예를 들어 한 pH 뭐 5인 거고 뭐 그러면은 그 좌측은 뭐예요? 그 좌측은 누가 더 우세한 거라 그랬죠? COOH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여기는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COO 마이너스 더 많은 겁니다. pH 한 7이 pH 7이 대충 한 이쯤이라고 쳤을 때 그럼 한 이 지점에서는 COOH가 많을까요? COO 마이너스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COO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겁니다. 이 구간에서 CO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의 pH를 생각했을 때 이 카르복실기는요 음전화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OO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제가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갔던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산성이다. 산성. 생물학에서 마이너스 띄면 일단 산성으로 보기로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음전화를 띈다는 말이 산성이라는 뜻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까 아세트산에서 봤다 그랬죠? 이런 적정 곡선을 봤었죠. 이게 뭐였죠?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세트산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작용기가 겹치니까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한다. 왜요? 약산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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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작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르복실기의 중요한 건 음전화성이다. 그게 뭔 소리랑 똑같냐? 산성이란 소리다. 그죠? 그리고 완충작용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가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그 카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얘기가 더 많죠. 이제 카르복실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카르복실화 반응. 그러니까 이제 카르복실기가 어디 출신이냐? 뭐 예를 들어 뭐 김재성 조교는 어디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얘는 카르복실기는 어디서 나고 자랐을까요? 얘 이산화탄소 출신입니다. 이산화탄소에서 나고 자란 놈이에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이거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 왜냐면 나중에 뭐 이제 생체 내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카르복실기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좀 예측하기 편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반응식을 써보죠. 뭐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랑 뭐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붙었다. 뭐 생체 내에서 그러면은요 A랑 COOH가 만들어진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낚이시면 안 돼요. 왜요? 생체 내려면은 이게 수소가 해리된 상태가 더 많다 그랬죠? CO 마이너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생체 내라 그랬으면 일단은 카르복실기 보인다. COO 마이너스로 쓰세요. 일단. 그리고 이건 가역적일 거고 이게 그냥 진행될 수 있냐?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뭐 생각해 봅시다. 이 역반응을 보면요, 분해되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은 또 부어줘야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효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분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아제라는 효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카르복실 화 반응이니까 카르복실 라아제겠죠. 카르복실 라아제, 뭐 카르복실레이스, 복실레이스, 뭐 이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좀 간지나게 쓰고 싶으면 카르복실 라아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헷갈리기 싫으면 카르복실레이스 이러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카르복실화 반응까지. 그래서 카르복실기는 이 정도. 중요한 건 뭐다? 음전화성이니까 산성이고, 완충작용 당연히 할 것이고. 이거 안 헤어질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저기 아세트산을 생각하세요. 완충작용 아세트산, 이걸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무조건 생각나실 거고. 그리고 카르복실기의 출신이 어디다? 이산화탄소 출신이다. 그게 중요한 거고, 이산화탄소랑 어떤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뭐 이제 축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또 다시 역반응으로 갔다가 다시 부서지려면 카르복실라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아까 세 번째였으니까 이번엔 네 번째. 이거 파란색으로 합시다. 네 번째 맞죠? 네 번째는 아미노 그룹, 아미노기. 얘는 NH2, 이렇게요. 아미노기 얘도요 똑같아요. 그 사실 카르복실기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똑같냐? 이거 단백질에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건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네. 아미노산은요 어떤 탄소를 기준으로요, 어디 한 군데에는 뭐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 한 군데에는 아미노 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 군데는 무조건 수소가 있어요. 다른 한 군데에는 이제 알킬 그룹. 그러니까 아미노산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죠. 뭐 필수 아미노산만 총 20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다양성이 어디서 오느냐?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른 거예요. 여기에 뭐 페놀 같은 게 붙으면 뭐 페닐알라닌이고, 뭐 여기에 뭐 글리신이 되려면 여기 또 수소가 붙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 작용기 두 개는 무조건 박혀 있는 거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미노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생체 pH를 생각했을 때 얘도 이렇게 중성으로 존재는 안 한다. 생체 pH는 한 7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수소가 하나 더 붙어서 NH3 플러스로 존재한다. 생체 내에서. 생체 내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양전화성이다. 양전화성이다. 이거예요. 양전화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마이너스면 산성이라 그랬듯이 양전하다 그럼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염기성이다. 그래서 염기성인 겁니다. 이건 염기성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pH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니 중성이니 뭐 이런 게 결정된다며요.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요? 완충용이입니다. 완충작용을 해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까요? 뭐 이거는 반응식 하나를 그냥 하나 설명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X,
뭐 NH2 플러스 H 플러스일 때 또 당연히 가역 반응일 것이고 XNH3 플러스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가역적이고 뭐 자발적이고 그쵸? 그리고 이게 생리적 환경에서 뭐 이제 생체 pH에서 이게 메인 폼이다, 메인한 형태다, 그러니까 주 형태다. 생체 내 주 형태. 뭐 이것도 뭐 아무튼 완충작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미노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설파이드기, 설프하이드릴기 이거를 한국어로 황화수소기, 황화수소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생긴 놈이냐? SH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미노산에도 가끔씩 박혀 있는 놈이고, 엄청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뭐 특징을 써드리면은 일단 얘는 극성입니다. 극성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3장에서 설명했나요? 하여튼 뭐 황이랑 황인데 이제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해버려요. 황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황화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황화 결합을 한다. 극성인 거랑 이황화 결합인 거 중요하다. 이황화 결합은 이거 시험에 나올만 하겠죠. 이건 누가 봐도 이황화 결합이 어떤 결합인가요? 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공유결합이요. 공유결합이요. 왜요? 이게 왜 공유결합이에요? 그럴 때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면은 공유결합의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비금속이요. 그리고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황 비금속이죠. 황도 비금속입니다. 얘네 둘이 결합 뭐예요? 공유결합이잖아요. 비금속이랑 비금속 결합이면 공유결합이지. 그럼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반응식을 굳이 써보자면 뭐 어떤 X에 SH 설파이드가 붙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Y에 설파이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뭐 수소 두 개를 해리하겠죠. 수소 두 개를 해리하고 뭐 X랑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근데 이렇게 발생한 결합이 뭐다? 이황화 결합이고 이 결합 유형은 뭐다? 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5번 했으니까 이제 여섯 번째. 인산기가 있죠. 인산기 어떻게 생겼나요? 피 혼자 있나요? 안 그래요. 얘는 무조건 산소 4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인산기는 왜 배우냐? 왜 배우냐 하면은 얘는 이제 우리 DNA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DNA 아시죠? 얘 DNA 막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DNA가 이렇게 뭐 골격을 여기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DNA 자체가 뭐 이렇게 조각을 하나씩 내 가지고 이 딱 한 조각만 볼게요. 이 한 조각만 보면은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러죠. 한글로 쓸게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라고도 하던데. 하여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성분입니다.
인산기는 필수적이에요. 여기에 인산기.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그 인산, 당, 염기 뭐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한 조각이에요. 이게 인산이 필수적인 거죠. 당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뭐 염기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는 인산 하나를 벌써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헥산이라 그래요. 헥산 헥산이라 그러는데 헥산이요? 산이요? 이거 산입니까? 그러니까 애시드입니까? 네, 애시드예요. 네, 애시드라 헥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산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음전하면 산이다. 그러면은 산이면 은전하다.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헥산이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 이제. 산이다. 그럼 얘 음전하겠네. 몸 안에서. 그죠? 네. 음전하예요. 예. 음전하 맞고요. 예, 헥산이 산의 성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인산기 때문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 하나 적고 가면은 음전화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산성이다. 그러니까 헥산이라고 하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도 약간 스포를 했지만서도 뭐죠?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죠. 뉴클레오타이드 구성. 이 두 가지 특성만 알고 가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산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이죠. 7번째. 아까 7개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틸기예요. 메틸기. 아까 전 4-1에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탄소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있다.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디카 뭐 이런 식으로요. 탄소 한 개부터 10개까지는 보통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굳이 알아야 되나 싶네요. 그러면은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했을 때 메타 머시기는 뭐예요? 탄소 한 개죠. 탄소 한 개 있는 애입니다. 탄소 한 개 있는 기단.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먹냐면요. CH3 이렇게 써먹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탄화수소요. 탄화수소는 대부분 무극성입니다. 탄화수소는 대부분 무극성이고 왜 그럴까요? 하이드로포빅한 애들끼리 이제 달라붙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 그랬죠. 무극성 상호작용이요. 무극성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무극성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들 친수성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자에 친수성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래봤자 만약에 탄소 개수가 한 5개가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극성 분자로 취급합니다. 무극성 분자 기준은 탄소 5개 정도 이상이라고 할게요. 4개 정도 이상이면 다른 기단 다 붙어도 친수성 기단이 진짜 어느 정도 많아도 그냥 무극성 분자로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유기화학에서 중요하고 생물학에서도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메틸기는 무극성이에요. 그리고 이 메틸기라는 게 당분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에요. 이제 유전자 나오는 이제 그런 파트가 나와요. 이제 DNA 같은 거 연구하고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자 생물학이 하죠. 분자 생물학 가면요. 이제 유전자라는 걸 배워요. 유전자
유전자가 뭐냐? 뭐 DNA가 이렇게 있으면 뭐 대부분 여기 이 바깥쪽 부분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쓸데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텔로미어라고. 네. DNA 그렇게 길다란데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에 몇 가닥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조그만 부분 이거를 갖다 유전자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있는 부분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기라는 부분에 만약에 메틸이 딱 붙어요. 만약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내 거라는 걸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내 거라는 표식 뭐 그런 게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내 거라는 표식이 있기 때문에 뭐 분해가 안 되거나 막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그러세요. 나는 너의 염기 서열에 메틸을 박았어. 이제 그런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 죽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전문 용어로 유전자 발현 조절. 예, 이런 거야. 예, 이렇게요.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한다. 그리고 무극성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써드린 거 좀 필기를 하시고 좀 이렇게 혼자서 복습하시고 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저는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제화해서 또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문제 푸시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 좀 있어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다 했네요. 하이드록시 그룹 수산화기죠. 카르보닐기 했고 카르복실기 했고 아미노기 했고 설파이드기 했고 인산기 했고 메틸기 다 했네요. 다 설명을 드렸네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으로 정리했습니다. 다 한 건가요 그럼? ATP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이거 ATP 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생물학을 제가 좀 많이 가르쳐 봤어요. 여러분들 학원가에서 생물학을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ATP라고 하면요 이거를요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배워갖고 에너지요 이래요. ATP가 뭐니 그러면 에너지라고 대답한다고. 제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ATP가 에너지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뉴클레오타이드면은 뭐 DNA나 뭐 RNA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를 구성하는 그 기본 한 개 쪼가리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에너지라고 왜 배웠었냐 그러면요 인산 때문이에요. 인산이 봐봐요. 이게 실제로 ATP인데 ATP가 왜 ATP냐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A가 뭐예요? 이거는 DNA의 뭐 이제 염기를 나타내는 거 아데닌이라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인산이 있고요 뭐 당이 있고요 뭐 염기가 있어요 이랬잖아요. 그 염기예요. 이 염기성이라서 염기가 아니라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트리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뭐 숫자 3을 표시하는 뭐 그거거든요. 숫자 3을 표시하는 거고 뭐가 세 개인데? 아데닌이 세 개일까요? 말이 되나요? 어떻게 염기가 세 개입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P가 생긴가 보죠. P가 뭔데요? 포스페이트. 이게 인산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아데닌 하나 붙어 있고 뭐 그리고 인산은 3개 박혀 있는. 예. 이런 거를 AT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만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A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구아닌이에요. 뭐 염기가 다른 거야. 뭐 구아닌이라는 다른 애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 GTP라는 애도 있어요. 실제로. 예. 예. 이런 애들이 뭐 수용체에서 왜 이제 뭐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얘도 에너지를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 인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산이 중요한 거지 사실. ATP 자체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알고 와야 됩니다. ATP라는 게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ATP가 에너지가 아니라 인산 간의 결합이 꽤 세가지고 인산끼리 결합이 좀 세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는 있다. 사실 이거 에너지 효율 엄청 떨어지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ATP를 막 엄청 추종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여튼 ATP는 그렇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주시고 뭐 ATP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냐? 아니다. GTP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를 CTP라는 거는 제가 뭐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런 것도 뉴클레오타이드 조각이죠 뭐. 그런 것도 에너지를 담을 능력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TP만 막 이렇게 추종해 주진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 ATP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 알겠어. 근데 얘 DNA 거야 RNA 거야? 왜냐면은요 DNA 거랑 RNA 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DNA 거는요 산소가 모자라고요. RNA 거는요 산소가 좀 많아요. 좀 더 많아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ATP는 누구 겁니까 하면은 RNA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DNA 거는 말이죠 DNA 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요 무조건 뭐 ATP라고 했을 때 여기에 소문자로 D라는 걸 써줘야지 이게 DNA예요. 그리고 RNA 거는요 그냥 써도 돼요. 이것도 명명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애는요 뭔 소리냐면요 디옥시라는 소리예요. 디옥시가 뭐예요? 산소 없다고요. 산소 없다고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산소 없는 ATP예요. 얘는요? 그냥 ATP예요. 난 산소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산소가 많다. 뭐 그러면은요. 뭐 이제 당에 박힌 애들 이게 당인데 여기에 이제 OH가 다 박혀 있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차이로 보기도 해요. 시험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내더라고요. 제 경험상. 드디어 나왔군요. ATP라는 아이. 얘 누구 거라고요? 얘 DNA 거요, RNA 거요? RNA 겁니다. RNA 출신이고, 이 자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뭐 분해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가수 분해를 하겠죠. 어떤 효소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럴 때 보통 쓰이는 게 AT파제예요. AT페이스. 제가 아까 그거 왜 얘기했을까요? 뭐뭐 에이스 들어간다. 이거 뭐 가수분해 효소라 그랬죠. 물 혼자 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부셔졌으면 우리는 진작 죽었어요. 그래서
AT 파제라는 친구가 효소로서 도와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잘라내면 여기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었다. 얘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뭐 첫 시간에 그것도 얘기했죠. 분해한다 그러면은 뭐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셔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 예. 이게 고에너지라서 꽤나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는 있나 보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ATP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A 이쪽 자리는 뭐예요? 염기 자리죠. 여기는요. 인산 개수죠. 인산 개수. 이 P는요. 이 인산이란 소리예요. 그냥 무조건 인산은 밖에 있다.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인산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은 1개에서 3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언더바를 한번 좀 깔아볼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염기를 결정해서 여기다 쓰는 거고요. 염기를 결정해서. 그리고 인산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인산의 개수를 봐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다가. 근데 염기는 알겠어요. 뭐 아데닌이면 A, 뭐 구안이면 G, 사이토신이면 C,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는데 포스페이트 여기다가는 뭐를 써야 돼? 뭐 3개면은 뭐 T라고 쓰는 건 알겠고 2개면 뭐라고 씁니까? 다이 해서 D라고 쓰시면 돼요. 대문자로. 그리고 1개면요. 모노라고 해서 M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인산, 당, 염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산이 2개야. 뭐 당은 변화가 없어요. 당 그냥 그런 거고 염기가 또 바뀌겠죠. 염기가 구안인이야. 여러분들 이거 이름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왜요? 얘 RNA인지 DNA인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요? DNA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 거고 만약에 RNA일 거야. 그럼 이거 딱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DNA인지 RNA인지 DNA면 D를 써라. RNA면 쓰지 마라. 이렇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DNA 뉴클레오타이드 뭐 명명해봐. DNA 뉴클레오타이드 하면 명명해봐. 그러면 어떡해요? 일단 쓰는 거죠. 그러면은 DNA 거면은 소문자 D를 앞에다 일단 박으래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염기. 다음에 오는 거는 인산 개수. P 개수. 그리고 그 다음에 P 이렇게 쓰고 빈자리 채워보자. 염기 뭐라고요? 구안인이네요. G라고 그냥 그대로 박아 쓰고 P 개수라고 그러면요. 인산 개수네요. 인산 몇 개예요? 2개? 2개면은 영어로 뭐라 쓰는 거더라? 다이. D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름이 DGDP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굳이 첨언을 한 가지 하자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40%였나? 4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60%는 날아갑니다.
소실. 예. 이게 효율이 엄청 안 좋아요. 막 주변으로 날아가는 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몸에서 한 40% 쓰고 60% 날아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효율이 안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세포 활동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글루탐산이랑 암모니아가 붙는 이런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네요. 예. 흡열 반응이면 뭐죠? 델타 G가 플러스 그러면 비자발적인 자발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안정했으면 델타 G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죠. 만약에 우리 자연계에서는 발열 반응이 사실 자발적인 거죠. 흡열 반응보다는. 그래서 델타 G 값이 음수다.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다. 그래야지 좀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될 텐데 뭐 이 반응은 지 혼자서 진행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ATP 가수분해랑 연계된 발열 반응. 네. 이렇대요. 이렇게 뭐 인산화한다 이런 내용은 어차피 뒤에 잔뜩 나올 거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별로 그림이 좋은 설명은 아니네요. 그래서 좀 넘어가고 일단 전체 자유 에너지 변화 뭐 이런 건데 얘도 뭐 똑같죠. 일단은 뭐 이렇게 붙어먹는 반응은 비자발적이죠. 근데요 ATP 이거 가수분해 해먹는 이 반응은 자발적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뭐 화학에서 배운 대로 이거 싹 더해버려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발열 반응을 하는 거네. 그러면 이 반응은 결국엔 자발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굳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붙어먹는 게 사실상 비자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때 ATP 쪼개 먹어서 나온 그 에너지를 갖다 여기다 주잖아요. 그럼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ATP가 쪼개 먹어서 흘러나온 이 에너지를 갖다 얘가 흡수를 해버리면 이 자식이 흡수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렸지만 합성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큼을 얘가 이렇게 흡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화학적으로는 뭐 전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가 되니까 자발적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뭐 글루탐산이 NH3에 갖다 붙는 게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합성하는 게 합성할 때 에너지 주워 먹어야 된다며 합성할 때 에너지 주워 먹어야 된다며 그 에너지를 누가 주냐 ATP 쪼개가지고 나온 에너지 갖다가 집어 먹겠다. 근데 ATP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나요? 아니죠. ATP에 붙은 인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고에너지 인산 결합하는 이놈을 잘라 먹어서 나온 에너지를 갖다가 얘가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합성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싹 흡수해 버린 다음에 붙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결국에는 화학적으로는 발열 반응이라 자발적이다. 뭐 이 얘기랑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에너지를 주워 먹는다는 느낌을요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대면 강의라서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